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식사를 했습니까? 이 인사는 1960년대 인사에 맞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것도 19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전염병이 많았을 때 간밤에 무사히 지내느냐, 이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0년대, 60년대는 배가 고팠거든. 그러니까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맞죠? 네, 이게 2020년대에는 맞지가 않아. 그래도 그거보다 더 좋은 인사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다음에는 그 표현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99페이지에 보면은 유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를 배우거든. 그래서 소유권이라면 소유권은 많아요. 그 하나가 매매입니다. 매매에서는 금융계약서 하나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용입니다. 그럼 수용은 시험에 놓을 확률은 70%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가 되냐 안 되냐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정이 있고 진정명예회복이 있거든. 이런 거는 시험에 지문으로 띄우더라도 보기 속에 많이 들어가면 한 개밖에 안 들어가요. 시험에 그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면 유정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느냐 안 거치고 넘어가느냐. 그 말은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거치지 않습니다. 미등기는 특정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야 돼. 포괄 유정은 거치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거든. 포괄 유정은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하거든. 그럼 포괄 유정은 187이니까 유정자가 사망만 딱 하면 포괄 수정자는 이미 소유자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포괄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마다 있다.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어서 나오는 게 환매 특약하고 신탁이 나오거든. 환매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그냥 1회밖에 안 나왔어요. 환매 특약 등기도 등기 대상이다. 그거밖에 안 나왔어. 그럼 뭐 환매도 당연히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 대신 요 신탁은 중요해요. 그 시험에 나올 확률은 8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가 있거든. 요즘에 대세는 단독 소유가 아니고 공동소유가 대세라, 대세.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 옛날에는 당연히 남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다. 요즘 공동소유가 대세라. 이 공동소유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80%입니다. 그래서 신탁과 좀 전에 말했던 공동소유, 이거는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거는 수용입니다. 수용도 세 개만 딱 알면 되잖아요. 첫 번째,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 재개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 그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용은 원시취득이거든. 그러니까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럼 없어져 버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예외 세 개 있다. 그 세 개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보면 뭐가 시험에 나온다, 뭐를 공부해야 된다, 뭐는 버려야 된다, 이런 게 보일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유정으로 가볼게요. 틀린 겁니다. 유정에, 자, 죽었습니다.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기한이 도래한 날, otherwise, 그럼 1번 위에다가 사망일자를 적으세요. 사망일자.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날이 등기 원인일자래. 그런데 조건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 그러니까 연장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고 안 하면은 양로원으로 보내라. 얼마든지 조건을 붙일 수마다 있다. 그러면 돼요. 2번입니다. 포괄 유정 줄 것이에요. 일단 옆으로 갑니다. 수정자 명의에 죽었습니다. 등기 없어도 otherwise, 그러네요. 그러면 3번입니다. 수정자가 수인인 죽었습니다. 포괄 유정. 그럼 여기서 포괄 유정, 아직 죽었지 마세요.
포괄 유정은 줄 거야 됩니다. 경우에는 수정자 전인이 공동으로 전한 각자가 죽었습니다. 자기 지분 끝에 시작 있다. 그럼 제가 자기 지분은 몰라도 돼요. 그럼 포괄 유정은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끝 글자만 딱 보면 됩니다. 있다. 이러면 오더와이더 오. 그게 푸는 요령이라. 그러면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합니다. 갑이 요원장을 작성할 때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이 사람이 사망만 하면 포괄 수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 등기 안 해도. 그 다음에 전 재산은 포괄 유정입니다. 근데 갑이 요원장을 작성하면서 전 재산의 2분의 1은 을에게 2분의 1은 병에게 주겠다. 요원장 작성할 수도 있다. 있다. 이게 포괄이 됩니다. 포괄. 특정이 아니고 뭐다? 포괄. 전 재산은 포괄, 전 재산의 2분의 1도 포괄. 오케이? 그러면 갑이 사망했다면 을은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취득을 했는 거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해도 다? 안 해? 그럼 그 글자가 전부 다 등기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둘째 줄에 등기무다로 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공동. 요거만 다. 그러니까 유정은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러면 돼요. 유정은 뭐다? 공동. 그럼 이제 시험에 낼 때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다음 마지막에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정된 경우 자르세요. 자, 죽겠습니다.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보도등기 OX. 자, 여기서 키는 일단 이렇게 돼야 됩니다. 5번에 미등기 부동산 됐죠? 자, 그거를 자르세요. 그 다음에 특정 유정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등기된 부동산이냐 미등.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제목을 먼저 봐야 돼요. 제목. 이게 제목이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아가는 게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고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 이렇게 딱 됐어요. 됐죠? 그럼 이제 아까 그랬죠? 결론은 이겁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상속 등기를 안 거쳐요. 바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등기는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보도등기를 하고 가는 거라 하고 요 포괄 유정은 안 하고 간다. 그러면 요것만 이해하면 된다. 그럼 이제 제 말을 보세요. 여기는 X 둘 다 상속 등기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죠? 그럼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두 개 다 답이 같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안 내는 거지. 근데 이거는 하나는 O고 하나는 X잖아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이 양반이 지금 OX를 구별하고 있냐 없냐 이게 시험 문제잖아요. 맞다 안 맞다? 맞지. 요 이해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괜찮아요. 이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딸은 6개월 아니고 60일밖에 없거든. 맞다? 그러니까 알면 대답하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설명하면 되니까 제 말을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그러면 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가느냐, 구청으로 먼저 가느냐, 구청이 먼저 가. 그래서 대장을 먼저 만들어야지.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는 등기를 배우고 있다는 거는 대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맞다. 그럼 우리는 출생을 배운다, 출생신고를 배운다, 출생신고. 그럼 출생신고를 배운다는 말은 이미 출생은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계약을 배운다, 소유권이든 등기를 배운다, 등기. 그럼 이미 계약은 체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 글자를 보세요. 호칭 정리할게요. 갑이 유정자입니다. 을이 수정자입니다. 병이 상속인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딱 키를 가져옵니다.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해요. 그럼 포괄 유정은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 그럼 쉬운 거부터 합니다. 그러면 갑이 원장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요거를 포괄, 무슨 자, 수정자 이래 됩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을.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을이 이미 소유자입니다. 그럼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자 보세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포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특정 유증입니다. 특정 유증. 갑이 연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주거든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단독주택은 을에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특정이면 이 사람은 사망했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지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등기해야 소유권을 지정. 그럼 소유권은 자식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해했죠? 네. 그러면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 말. 그러니까 결론은 특정 유증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간다, 안 거치고 간다? 그렇죠. 포괄 유증은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된 수증자이라는 게 이 그림상에서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을. 그러니까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병. 네, 통과. 한 장을 넘길게요. 자, 털 옳은 겁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 돼서 죽었습니다. 특정 유증은 자르세요. 등기 없어도 OX다. X. 두 번째 갑니다. 등기 신청자의 등기무자에 죽었습니다. 등기 필정보 첨부하지 않는다니까 OX다. X. 그럼 옆에다가 공동이라고 썼어요. 공동. 그 다음에 유증에 죽었습니다.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죽었습니다. 사망한 날 OX다. X. 아까 조건이 붙은 경우는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 신청인의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가나 이를 수리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그럼 여기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를 묻고 있거든. 그러면 시험에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말이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끝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있다 답다다 있다. 외우고 있죠? 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상속 등기가 경로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자 죽었습니다. 포괄 수증자 오더와이더 5번으로 갑니다. 21번으로 갑니다. 틀린 겁니다. 1.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취한 후 아직 등기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무자에게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1번의 제목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작.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매하고 매매대금 받고 등기 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속 등기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두 번째 갑니다. 매매 줄 것이요. 인한송이 생할 때 죽었습니다. 그래 신고 필정. 첨부한 경우 금융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어드와이더 지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요 글자의 차이입니다. 요 글자의 차이입니다. 자, 위에 거 읽어봅니다. 시작. 계약. 밑에 거는 시작. 매매 계약. 글자가 같아더라도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요 계약은 모든 계약을 말하는 거지. 요 매매 계약은 매매만 말하는 거지. 맞다, 맞지. 그럼 답만 딱 외우면 됩니다. 매매 계약은 거래 신고를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한다. 그러면 금인을 받을 필요는 뭐다? 없다. 그럼 정리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는 금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 그러나 매매 계약은 금인을 받는다. 거래신고 필증을 첨부한다. 거래신고 필증.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일필의 토지 특정 일부만 동그라미 주세요. 소유권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죽었습니다.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런 걸 할 수 죽었습니다. 없다. 어드와이더 지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요래대도 쭉 한 필지죠. 그러면 요것만 지금 매매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를 매매하죠.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그럼 할 때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안 되니까 분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이제 답입니다. 분할하면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분할했어. 요거 분할했어. 그럼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전부지. 한 필지지. 분할을 하면.
그럼 다시 오세요. 이게 한 필지잖아요. 분할하면 두 필지잖아요. 맞다. 맞지. 그럼 요 하기 전에는 1부다 1부 아니다. 1. 분할을 해버리면 하나의 필지가 성립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직권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분에게 갑구의 등기 촉탁서, 죽었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기록한다. OX다. 그러면 밑에다가 직권 옆에다가 신청 안 했다. 요래만 썼어요.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신청일자와 접수일자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합니다. 그럼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요게 묻고 신청. 등기관에 받아가지. 이게 묻고 접수. 그러면 신청일자와 접수일자는 같습니다. 같은데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시작 접수일자. 그러니까 직권으로 했으니까 신청이 있다 없다? 신청이 없으니까 접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접수일자를 기재한다는다? 안 하는 거지. 오케이? 통과. 그럼 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의 경우 갑으로부터 을로의 경우된 경우 갑과 을은 자 죽었습니다. 진정명의 회복. 등기 원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시작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있잖아요. 1번하고 5번을 지문으로 자주 띄워요. 1번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5번은 진정명의 회복. 이걸 자주 띄워요. 22번으로 갑니다. 틀린 겁니다.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나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지만 자르세요. OX다 X.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위에다가 미등기라고 써요. 미등기.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알 수 있죠. 미등기 부동산의 가등기라는 거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O다 Y다? O.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OX다 X.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등기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가 틀렸죠. 가등기는 이전할 수 있다. 옆에다가 부기등기. 여러분들 모를 때는 이랍니다. 모든 등기는 이전이 됩니다. 모든 등기는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도 이전이 되죠. 2번입니다.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에 명하는 죽었습니다. 이행 판결. 있는 경우에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요게 요거죠.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환 등기의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되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토지는 매매 거후 허가의 지정이 동그라미 칩니다. 해제. 그냥 요리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계약일 체결할 때가 있고 등기할 때 요것만 공부 딱 하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구역 이어서 등기를 신청할 때 허가구역 이어서 그럼 허가서 전부 해야 된다는다? 해야지.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 이어서 등기를 신청할 때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 그럼 허가서 첨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어. 등기를 신청할 때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는 거라. 그럼 토지거래 가서 첨부하느냐 안 하거든. 자, 한다? 안 합니다. 항상 둘 다 모였을 때 하나만 X가 되면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하나만 X가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계약을 체결할 때도 허가구역, 등기를 신청할 때도 허가구역, 모두 허가구역이었을 때 허가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 말을 왜 마지막에 썼냐면 상식적으로는 첨부해야지. 허가구역, 계약 체결할 때 허가구역이 아니었는데 등기를 신청할 때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상식선에서는 허가 첨부해야지. 그러나 둘 다 O였을 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5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갑니다. 공동상속인의 1번의 공유물 보존에 대한 상속인 동그라미 칩니다. 모두 위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O.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지분의 상속 등기는 OX다 X.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는 뭐다? O. 그럼 이거 엄청 중요한 지문입니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OX다 X. 5번으로 갑니다. 여러 동 일어났죠, 그죠? 그 여러 동만 줄 거 보세요.
건축물이 한 개의 건물에 등재되는 거 1개의 건물로 보는 게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단에 작성된 게는 그 수만큼 건물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그죠? 통과. 한 장을 넘길게요. 자, 23번으로 갑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자가 갑으로부터 을로에 경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그 등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오더와이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리세요. 조금 이따가 그리세요. 갑 조금 이따가 그리세요. 을.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되기가 돼서 근데 이게 원인무효라. 이게 원인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럼 누가 누구한테 지워달라고 합니까? 갑이 을에게. 그럼 이렇게 돼.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갑은 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를 그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노거든. 그러니까 다 읽어보고 아 이거는 이 그림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 2번으로 갑니다. 일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여러분들 농장을 경영할 목적할 때 농장에다 그죠. 그래 한 칸 밑에 민법상 조합이라고 적으세요. 농장이죠. 농장. 민법상 뭐다? 조합. 민법상 조합. 매수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칩니다. 합유 오더와이더 오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오 합의로 등기한다. 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 신청과 동그라미 칩니다. 동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하세요. 항상 방법은 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4번으로 갑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죽었습니다.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오덱스다 X. 매수인이 권리자다 매도인이 권리자다 매도인. 옆으로 갑니다.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줄 것이에요. 오덱스다 X 이럽니다.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입니다. 그러나 환매에서는 반대다 반대다 반대. 되죠? 5번입니다.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에 기록된 관한 죽었습니다. 실질적 심사 오덱스다 X. 우리나라는 실질적 심사다 형식적 심사다 실질적 심사라는 말 자체가 등기법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형식적 심사예요. 24번으로 갑니다. 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상속 줄 것이에요. 첫째 줄 끝에 농지취득자 증명 줄 것이에요. 필요하지 않다. 오더와이더 오. 자, 2번입니다. 소유권의 일부 줄 것이에요. 소유권의 일부 옆에다가 썼어요. 지분. 대한 이전 등기를 시행해 이전되는 동그라미 칩니다. 지분.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입니다.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3번입니다. 소유권이 대리권으로 등기된 건물을 때 자, 건물만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이 등기할 수 없다. 4번으로 갑니다. 공유물 줄 것이에요. 소유권 등의 부기된 게 분할금지 약정에 배는 공유자 1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오덱스타 X.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을 때 나중에 공동소유는 있잖아요. 세 개만 기억 딱 하면 됩니다. 이 공부를 할 때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소유입니다. 그러면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죠. 자, 답입니다. 공유는 지분을 한다. 그러면 지분을 표시한다 이라니까 지분이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분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지분의 저당권이 뭐다? 돼. 지분의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그럼 이거는 전부 다 O입니다. 또 이거는 지분이 표시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그러면 지분을 매매할 수 없다.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다. 지분의 가압류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돼. 요거 하나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러면은 지분을 매매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의 무슨 이전? 일부 이전. 지분을 매매하는 것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합유는 정리합니다. 합유자가 10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사망을 했어. 그럼 9명이 됐죠. 지분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지분이 변했는데, 그럼 지분이 변했다면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합유는 지분을 표시한다는다? 표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에서 몇 명으로? 그럼 요게 시험 문제라. 자, 정리합니다.
합유자가 10명에서 1명이 사망하였다면 잔존 합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O 덱스다 X.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 O. 그럼 요거를 소유권 이전으로 고치면 뭐고? X. 합유명인 변경으로 고치면 뭐다? O. 근데 두 개 됐죠? 그러면 세 번째, 공유물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공유자 전원이가 써야 됩니다. 전원이. 그래서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항상 공유물이 나오면 공동신청이에요. 오케이? 네. 그 세 개만 딱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 그러니까 4번은 단독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공유물 넣으면 시작, 공동.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등기 필정보 줄 것이에요. 권리자는 등기 필정보 제공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랐다면 제출한다, 한다? 한다. 그래. 제가 하는 것만 줄 딱딱 거세요. 됐죠?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갑니다. 민법상 조합 줄 것이에요. 끝에 없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갑니다. 수용의 완속이라는 게요. 그 부동산에 죽었습니다. 처분의 제한의 등기와 자르세요.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죽었습니다.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오덱스다 X.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다, 말소이다, 말소. 지역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키는 요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되는 토지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은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하는데 안 하는 게 있거든. 그럼 첫 번째,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한다, 한다? 안 하지.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한다, 한다? 안 하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거는 말소한다, 한다? 안 하. 그럼 칠판을 봅니다. 압류가 있다, 가압류가 있다, 같이 요 글자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처분의 제한은 이거잖아요. 맞아요. 네, 통과. 그럼 답은 2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이 되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멸실 등을 시행한 그 건물에 죽었습니다. 대지 소유자가 자르세요.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항상 법학 시간에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건물 주인이 안 하면 땅 주인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반대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땅 주인이 안 하면 건물 주인이 대위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규정이 없어요. 건물 주인이 안 하면 땅 주인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통과. 4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에 대한 공용 부분의 뜻을 정한 규약을 폐기한 경우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죽었습니다. 지체 없이 자르세요. 죽었습니다. 소유권 보존의 등기. 오더와이더 오. 그럼 여기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면 오덱스다 X. 그럼 작년에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썼는 거라. 소유권 보존. 통과. 5번입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용 제외선에 그 말소 등기라는 할게요. 피수용자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기업자 명의의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말소 등기 끝에 없다. 오더와이더 오. 이거 잘 해동해야 돼요. 그러면 단독 다시 집안을 보면은 잠깐 요거잖아요.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 소유권 이전에 뭐다? 말소. 소유권 이전은 뭐다? 단독. 이거는 뭐다? 공동. 그러면 요거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단독 신청한다. X.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면 뭐다? 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무슨 신청이고? 공동이 돼. 출제원이 그렇게 문제를 냈잖아요. 맞다. 맞지. 한 장 넘기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풀면서 대비를 해야 돼요. 26번으로 갑니다.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 등 1위는 동그라미 칩니다. 전체 부동산에 대한 죽었습니다. 소유권 보존한 기 끝에 없다. 오덱스타 X.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죠. 지분의 보존 등기는 오덱스타 X. 그럼 전부에 대한 보존 등기는 뭐다? O. 근데 없다니까 X입니다. 시작. 있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OX다 X. 제가 그랬죠. 2번 3번 묶으세요. 공유자가 딱 들어가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러면 3번입니다. 공유물 분의 약정을 갱신한 경우 공유자 지분이 1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OX다 X. 그래서 2번 3번 묶어가 좌측에 공동신청이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4번으로 갑니다.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밑줄 긋습니다. 공유지분 밑줄 긋습니다. 전세권 끝에 있다. OX다 X. 지분의 용익권은 돼? 안 돼요? 안 돼. 되죠? 그럼 5번에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의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1필 전체, 자, 죽었습니다.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어요. 맞죠? 지분 등기를 했죠? 그럼 공유 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돼. 여기서 키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으니까 공유가 성립이 된 겁니다. 오케이? 네. 통과. 27번으로 갑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볼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일단 1번을 잠깐 놔두고 2번에 첫째 줄 끝에 공동 동그라미 쳤어요. 3번에 둘째 줄에 공동 동그라미 쳤어요. 5번부터가 문제입니다. 둘째 줄에 공동 동그라미 쳤어요. 4번에 둘째 줄에 단독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기출 문제라, 기출 문제.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내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으로 단독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적었습니다. 분필 등기를 한 후 공유자 상환의 맹신터는 지분 적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 됐죠? 공유는 무슨 등기한다? 이전. 됐죠? 28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의 합유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둘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합유 명인 변경 등기. 오더와이더 O. 옆에다가 이전 등기 쓰고 X. 그러니까 키를 다 잡아야 돼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합유자가 달라졌잖아요. 맞죠? 그럼 이전 등기 하느냐 변경 등기 하느냐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죠? 네. 2번으로 갑니다. 종중명의로 성신제 종중에 자 죽었습니다. 대표자가 권리자다. OX다 X. 종중이 권리자래. 종중이.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사단. 그럴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때 이랬죠. 자, 명의인이 있어요. 의무자 권리자가 있어요. 신청인이 있어요.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우리 학원의 빌딩이 어성김씨 종친의 소유입니다. 소유.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종중. 맞죠? 네. 그럼 의무자 권리자가 시작 종주. 그런데 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등기를 해로 오는 거는 사람이 와야 된다. 종중이 와야 된다. 사람. 그러니까 시작 대표자 또는 관리인. 됐다 안 됐다? 됐죠. 5번으로 3번으로 갑니다. 합병으로 소멸된 갑회사의 부동산을 그 합병으로 쓸 때 을회사, 갑회사 줄 것이에요. 을회사 줄 것이에요. 하기 위해서는 적었습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줄 거고 옆에다가 소유권 이자.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다시 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합병을 했죠. 그럼 종은행 명의로 된 부동산은 신한은행으로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자. 소유죠. 이름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소유자가 달라진 겁니다. 소유자가. 4번으로 갑니다. 부동산에 죽었습니다. 공유지분 죽었습니다. 저당권 끝에 없다. OX다 X. 지분의 저당권은 돼? 안 돼요? 돼. 5번으로 갑니다. 합유자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지분 이전 등기 줄 것이에요. OX다 X.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 키를 잘 잡아야 돼요. 맞죠? 네. 그럼 공부 엄청 지금 쉽다 안 쉽다? 자, 엄청 쉽게 접근되고 있습니다. 통과.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한 파트에 3개 이상 알 필요 없다니까. 그 3개 안에서 처음에 다 이거 말장난을 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29번으로 갑니다. 옳은 겁니다. 합유 등기는 죽었습니다. 합유 지분을 표시한다. OX다 X. 2번입니다.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2번에는 2개를 줄 거야 되거든. 그럼 첫 번째 어디다 줄 거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어디다 줄 거야 됩니까? 집에서 줄 거 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줄 거야 됩니까?
공유물 분할에 줄을 꺼야 됩니다. 그럼 한 칸 밑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다 줄 꺼야 됩니다. 그게 키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공유물을 분할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잖아요. 주어 공유물 분할이 주어지 농지가 주어 아니지? 됐죠? 그럼 공유물은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럼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첨부한다란다? 안 한? 그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세 번째 갑니다.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는 1위는 자 죽었습니다. 자기 지분 죽었습니다. 소유권 모르는 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있다가 틀렸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 공유 지분 자 죽었습니다. 4분의 3 중 절반 위에다가 8분의 3이라고 적으세요. 8분의 3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갈로 안에 거 2분의 1 있죠. 그게 틀렸고 8분의 뭐다? 3. 8분의 3. 그럼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지금 우리는 산수를 배우러 갑니다. 산수를. 자, 여러분들 지분이 있죠. 답입니다.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4분의 3의 반을 매매한다. 4분의 3의 반을 절반이니까 반이지. 그럼 몇 분의 몇이고? 8분의 6입니까? 8분의 3입니까? 8분의 4. 그러면 8분의 3이라고 기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다시 할게요. 4분의 3의 반을 매매한다면 4분의 3의 2분의 1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4분의 3의 2분의 1이 몇이다? 8분의 4. 그럼 몇으로 기록을 한다? 8분의 3. 이런.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에 그것만 딱 줄 거였어요. A 명의에 관하여 부동산을 A와 B가 매매를 했죠. 그럼 A는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매도인. 매도인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의무자. 그럼 한 칸 밑에 A의 사원총회 결의 고을 줄 것이요. 그러면 A는 매도인이죠. 의무자다, 권리자다, 의무자. 의무자는 총회 결의서를 제출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 이 말. 맞다. 됐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장에 가면은 4번, 5번하고 지금 이제 갈등이 일어나거든. 그때 4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5번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5번을 읽어보지. 근데 5번에 답이 바로 떴다, 안 떴다? 떴다. 그럼 4번은 넘기면 되지. 맞죠? 네. 잘하고 있어요. 30번으로 갑니다. 민법상 조합 줄 것이에요. 끝에 합유 줄 것이에요.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합유 등기를 할 때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죽었습니다. 지분 비율이 기록 오덱스타 X. 얼마나 쉽습니까? 합유는 지분을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럼 2번입니다. 합유자 중 1인 이상의 잔존은 단독 소유나 죽었습니다. 합유 명인 변경 등기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첫째 줄 끝을 줄 것입니다. 지분 이전 등기 줄 거고 끝에 시작 없다. 그 다음에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권을 또 합유 동그라미 칩니다.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자 적었습니다. 시작 변경 등기 꼭 기억하세요. 합유가 나오면 변경 등기, 공유가 나오면 시작 이전 등기 이렇게 다 가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지금 그까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공동소유는 시험에 출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작년에 제가 보기 속에 하나가 나왔는데 환매 특약 등기도 등기 대상이다. 그 얼마나 쉬운 문제 지문입니까? 환매 특약도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제 밑에 갑니다. 1번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그라미 칩니다. 동시 신청해야 되며 적었습니다.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 어드바이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이 있고 환매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 있고 신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어드바이더 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 어드바이더 오. 답입니다. 이거는 신청서가 2개입니다. 이거는 신청서가 하나입니다.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 때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리 오세요. 갑, 을. 자, 여기에 요 부동산이 있거든. 자, 이렇게 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이게 소유권 뭐다? 이죠. 그러면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불러요. 을을 뭐라고 부른다? 매수인. 그러면 갑이 을하고 매매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답다.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배운다, 환매를 배운다. 환매. 그럼 도로 사오는 쪽은 갑이다, 을이다? 도로 사오는 쪽은 갑이다, 을이다? 갑입니다. 그래서 갑을 권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을을 무슨 자? 그러면 요렇게 묶어야 돼. 요렇게.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매도인이 무슨 자? 권리자.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 요게 하나.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소유권 넘깁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 의 뭐다? 환매 특약이에요. 됐죠? 그럼 도로 사오기라는 사람은 누구다? 그럼 요 사람하고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요. 그리고 됐죠? 그 다음에 미리 하나 더 하고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는 소유권 이전을 묻는다, 환매를 묻는다. 환매의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인감 제출하느냐, 등기필 정보 제출하느냐 이 말이거든. 자, 이 그림상에 소유자는 누구다?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되면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인감 제출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도 신청하니까 아직 환매 특약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그러면 을의 손에 등기필 정보가 있답다, 없다. 그럼 딱 외울 때 환매는 인감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렇게 딱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요리로 오세요. 요렇게 되었거든. 그럼 요렇게 되었거든. 자, 요렇게 되었어요.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 바로 할게요. 바로 1번의 소유권 보존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자, 접니다. 신탁 등기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좋다. 다시 할게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요래 말했거든. 갑하고 자, 호칭 정리부터 할게요. 갑을 위탁자, 을을 수탁자, 병을 수익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갑하고 병은 부자지간이라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요놈이 신통치 못하다 이 말입니다. 재산 물려주면 과천 경마장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 다 날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말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게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소유권. 그럼 이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신탁 등기다 이 말이에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뭐냐 이러면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고 요거는 신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가 두 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번호를 보러 간다. 번호를 보니까 번호는 몇 개?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두 개를 외워야 됩니다. 순위번호가 몇 개? 하나. 신청서가 몇 개? 하나. 근데 이리 오세요. 이거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 특약을 했다, 안 했다? 했다. 등기가 몇 개? 번호가 몇 개? 번호 두 개잖아요. 2하고 2의 이름 번호가 같아, 다르다? 다시 할게요. 100번지. 100의 1번지. 필지가 몇 개고? 두 개지. 이 등기 두 개입니다. 번호도 몇 개? 두 개. 그럼 신청서도 몇 개? 두 개. 오케이? 네. 통과. 그러면 31번에 1번으로 갈게요. 두째 줄에 신청 정보는 각각이니까 오더와이다. 그럼 2번으로 갑니다. 환매 특약 등의 환매 권리라는 매도인에다가 갑이라고 썼어요. 국한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환매권을 하면 할 수 시작 없다. 칠판을 보세요. 자, 요거죠. 갑이 매도인입니다. 갑이 매도인입니다. 갑이 소유권을 넘기면서 도로 사오기로 했어요. 그럼 요 사람하고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여기에 병이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제3자를 환매권자는 환매 특약이 등기는 할 수 시작 없다. 3번입니다.
매수인이 지급한 밑줄을 긋습니다. 대금, 밑줄을 긋습니다. 매매비용. 그냥 쉽게 합시다. 도이다, 돈 아니다? 돈. 돈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 자, 4번입니다. 환매 특약이 시행될 때 죽었습니다. 등기빌리문고 제출하나 OX다. X. 인감증명 줄 것이에요. 둘 다 제출한다는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환매권 이전, 그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자, 옆에 부기등기, 오더와이다. 지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지판을 잠깐 와보세요. 갑이 을에게서 환매특약 했지. 그럼 환매권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갑은 환매권을 병한테 이전해 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전을 하면 이거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2의 1의 1. 시작.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그럼 다시 할게요. 환매특약 등기 자체가 이미 부기등기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걸 또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갑니다.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면 환매특약 등기를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잠깐만 해주세요. 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말이죠. 자, 요겁니다. 환매권을 행사하느냐, 환매권을 불행사하느냐.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무슨 말소? 직권말소. 불행사하면 무슨 말소? 공동말소. 외워있다, 안 외워있다? 외워있죠? 자, 그럼 저 정리합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를 했거든. 이제 환매 등기 했어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환매권자는 누구다? 갑. 그럼 갑이 5년 안에 도로 사오면 돼야 안 돼요? 돼. 도로 사오는 게 3번에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누구로 이전된다? 을에게서 갑. 그럼 여기 이제 환매를 여기에 사왔다는 거는 환매권을 행사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이 환매특약은 존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 정리해 볼게요. 환매권을 행사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와야 하나요? 오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을에게서 갑으로 등기를 해주지. 중간에 뭐가 끼어 있다? 환매가 끼어 있잖아요. 아, 다시. 여기서 1위로 등기가 넘어가야지. 맞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다? 그러면 여기서 요리로 등기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관이 을에게서 갑으로 소유권 이렇게 해줄 때 중간에 환매가 끼어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등기관은 이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구나. 그럼 소유권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바로 환매를 지워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환매 기간 안에 못 싸울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흔히 말하는 5년을 경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관은 환매 기간이 경과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나 갑하고 을하고는 알아야 하나요? 알아. 막말로 합시다. 을은 5년만 버티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을이 5년을 버텼어. 그러면 을이 갑한테 가서 지워달라고 해야 하나요? 해. 그러면 지우죠.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어머자. 무슨 자? 괄.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소? 공동. 이렇게 다 가세요. 통과. 그럼 4번에 갑니다. 환매권을 행사했죠. 오케이? 네. 그럼 도로 사왔다, 안 사왔다? 사왔. 됐어요.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좋다. 조금만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